들어볼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책방 주인이 보는 북샷,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 여러분 지금 방금 영화 보셨으니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요? 마지막 대사가 누구든 서점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책방 주인으로서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점에서는 아무도 외롭지 않다. 항상 외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마지막 대사가 그런 대사가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책방의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새드 엔딩으로 읽히더라고요. 마지막에 방화범의 이야기인데 책방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떠나고 불을 지른 이야기인데 책방을 문을 열고 닫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고 특별히 다시 보면서는 이 영화가 참 잘 만든 영화구나.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기가 참 뛰어나구나. 특별히 그 빌 나이라는 그 배우의 매력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빌 나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굉장히 너무 허탈하게 사라지셔서 슬펐어요. 사실 그 점이 저는 슬펐는데요. 네. 보니까 그렇군요. 책방 주인이 보면 새드 엔딩이군요. 저는 너무 통쾌해가지고 통쾌하다 이런 저항을 해야 돼 이러면서 저는 되게 마지막에 참 통쾌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잘못 보셨나 싶네요. 되게 슬픔을 안겨드렸군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했지만 영화적으로 좀 저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 영화 시작할 때 첫 대사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생생한 꿈처럼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책들로 가득한 책방에 있는 시간이 외롭진 않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대사랑 그 마지막 끝날 때 대사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저희 영화제에서 선정했던 것은 사실 행복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작품의 하나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제가 올해 주제가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는데 행복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로맨스를 생각할 때 플로렌스와 브론디 씨가 플로렌스를 언제 사랑하게 됐나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브론디 씨가 사망할 때 옆에 있었던 스카프 있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이거 언제 있었는지 생각나세요 혹시? 첫 장면에. 네, 첫 장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플로렌스는 생각할 때는 나를 유령처럼 봐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고이 모셔와서 간직하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의 순정이 느껴져서 되게 애틋한 그 마지막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방은 사실 브론디 씨가 밖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런 만남 때문이었고, 그렇죠. 책을 매개로 했고, 사실은 그렇지만 책을 매개로 아마 사랑하게 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복의 계기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점에서 만나신 특별한 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맨스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책방의 로맨스는 일단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제가 이제 용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게 있어요. 네. 그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겠죠. 네. 보시면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용서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다 사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면 좀 과장됐지만 용서점 여기서도 나오는 브론디 씨가 첫 번째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점이 그 역곡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픈했을 때 봉사할 때 찾아왔던 첫 번째 손님이 있어요. 오픈하기 전부터 여기 책방 만드신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런 첫 번째 손님.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빌런이거든요. 이 영화가 사실은 약간의 반전이 있는 게 마지막에 플로렌스가 떠날 때 사람들의 눈빛 보시면 다 동조했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플로렌스한테 약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플로렌스 쫓아내는데 다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용서점 관련해서도 좋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되게 힘들었던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서점을 일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뒷담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 이제 좀 최근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아 내가 이렇게 동네에서 책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 와중에 확장을 한다고 이러면서 좀 되게 굉장히 흔들리던 아주 불과 최근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그 저희 용서점 이용하는 분 중에 가장 고령의 어르신이 계세요. 80대 중반쯤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자네가 문을 안 여는 사이에 내가 밖에 있는 특가도서 3권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 3,000원을 저한테 주시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3,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불쑥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책방을 만들어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너무 고맙다 라는 인사를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아 이거면 충분하다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사실 이 와중에 제 마음에 끊임없이 드는 고민은 그럼 내가 이제 사람을 믿지 않을 건가? 내가 그러면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믿지 말고 그냥 하듯이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다 길이 아니다. 내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서점을 계속 운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상처를 받더라도 용기를 내서 계속 사람을 믿고 함께 해보려는 게 저의 용기입니다. 왠지 이렇게 센치해지는 이 기분 뭐죠?